장수 사과 좋아해. 농약 사과 걱정돼. 고독성 농약 사과 위험해. 오리지널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돼. 인간도 오염돼. 비가 와. 벌들도 죽어가. 비가 오니까 벌들이 우리 뭐 해야 돼. 물을 먹으러 나와요. 제대로 된 과일 누가 줄 수 있나. 깨끗하게 키운 우린 바래봐. 물이 많이 필요해. 자연이 오염돼. 인간도 오염돼. 벌들도 죽어가. 우리 뭐 해야 돼. 이거 보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네. 제대로 된 과일 누가 줄 수 있나. 깨끗하게 키운 우린 바래봐. 자연이 오염돼. 인간도 오염돼. 벌들도 죽어가. 우린 뭘 해야 돼. 나는 걱정돼. 사람도 보면 우린 바뀌어야 해. 깨끗한 환경 다시 찾아야 해. 자연이 오염돼. 인간도 오염돼. 이런 거를 끊는다는 벌들도 죽어가. 건강이 되기 때문에 우린 뭘 해야 돼. 그래서 최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 가치가 없는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잘 물었네. 잘 익었어. 요거는 이번에 새로 넣어준 비오토입니다. 얘는 좀 벌들이 열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활성화됐어요. 여기는 흙집 지어 올렸죠. 흙집을 지어 올렸다는 건 산란 공간입니다. 산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꿀을 이동시키는 거죠. 꿀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헛집을 짓는 겁니다. 헛집이 없다면 산란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근데 상단에 헛집이 있다는 건 얘네들이 산란 공간이 좀 부족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있는 꿀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바람에 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좀 쓰면 보온판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보온판이 양쪽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어요. 화분떡을 끌어다가 지금 꿀장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꿀이 반짝반짝하니 꿀이 들어와 있죠. 요즘에 꿀 나오는 데가 있나요? 뒤에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완전히 비었고 하단에는 이렇게 보면 곰팡이가 싹 쓸었죠. 이 안에들도 추위가 오면서 감당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곰팡이가 쓴 겁니다. 저 화분떡 밑에 떨어져 있네. 얘가 2번 장이죠. 소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2번 장입니다. 좀 어린 벌들도 태어나서 허옇게 좀 돌아다니고 있고 전부 다 거의 봉충이죠. 거의 다 봉충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게 1번 장이죠. 왜냐면 소문이 볼통을 바라보고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1번 장에 보면 완전히 그냥 밥장일 뿐이에요. 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1번에 안 파먹은 데가 북쪽이죠. 파먹은 데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팠을까요? 산란 들어가려고 판 겁니다. 산란 들어가려고 팠는데 꿀을 왕창 정해놨죠. 산란을 들어가기 위해서 파냈는데 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꿀을 옮기거나 아니면 외부 사양해 놓은 소비의 꿀을 파갖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기도 거의 봉판으로 전환되고 있고 가쪽에는 애벌레고 꿀이 약간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화분도 쟁여져 있고 어느 소비장이나 항상 보면 북쪽이 밀봉된 꿀이 남아있다. 그만큼 얘네들이 컨트롤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에 아직도 밀봉된 꿀이 남았다는 건 얘네들 스스로 볼통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3번장. 3번장도 가볍습니다. 여기는 지금 숯볼이에요. 숯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숯볼이죠. 이거 왕대 달았습니다. 여기도 왕대 달았고 숯볼 상단에 달았고 하단에 숯볼을 놔야 되는데 숯볼을 안 놨죠. 근데 지금 보면 하단에 숯볼집이고 하단에 지금 숯볼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한테 숯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숯볼을 달긴 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날이 추우니까 상단에 단 거예요. 그 숯볼 상단에서 태어날 때가 좀 있으면 태어나겠죠. 왜냐면 밀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숯볼을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왕대를 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왕이 좀 돌아다니고 있고 어린 벌들이 많이 태어났고, 요건 바이러스, 요 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놈이고, 약간의 아까 보면 미성숙벌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볼통에 약간의 바이러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다고 해서 뭐 약을 쓴다 뭘 한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자, 3번장에 지금 여왕이 있습니다. 자, 이건 4번장입니다. 거의 북쪽도 일부만 남겨놓고 거의 꿀을 다 파냈죠. 자, 반대편은 또 상단에 숯볼이 있고 하단에 숯볼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단에 숯볼집에 산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자 숯볼을 하단에 달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꿀이 쟁여져 있죠. 싹 파냈다가 다시 날이 추워지니까 가쪽으로 다시 꿀을 쟁이는 겁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가쪽으로 꿀을 타원형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날이 따뜻하면 어떻게 한다? 요거까지 싹 파서 위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아직은 요놈들이 지그 멋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날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네들이 더 산란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지네들 마음대로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은 풀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춥다, 그런 얘기죠. 원창이 또 쌌네. 요게 5번장입니다. 5번장은 아까 잠깐 봤죠? 근데 좀 바깥 외쪽으로는 꿀이 부족해요. 산란권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커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꿀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커버를 하면 쭉 산란을 빕니다. 근데 커버를 못하면 꿀을 채워버리죠. 그래서 외부에 밭장을 꺼내 놓으니까 거기서 꿀을 갖고 와서 가쪽으로 지금 얘네들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얘들이 바로 분봉 일으킵니다. 아직은 지네들이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놈도 미성숙벌이죠. 그 사이에 끼어갖고 요놈은 새로 깐 것 같아. 요거 아니면 요건데 다 똑같이 나오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네. 일단 이쪽에 곰팡이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비오트를 안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따가라.
미성숙벌이 태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야네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조건에서 미성숙벌이 태어나요. 그 얘기는 냉에 노출이 되면 또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미성숙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이렇게 비가 좀 내리는 이런 날이 아니면 제가 벌을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같이 비가 오고 일을 못하는 이런 때에만 가능한 거죠. 좀 다르죠. 요놈은 헛집을 처음에 열어본 것보다 좀 많이 졌죠. 여기도 지금 헛집을 밀어 올리고 있고 여기도 밀어 올리고 있고, 그 얘기는 안들들 지금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이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1번, 여러분 입장에는 1번 장이죠. 1번 장에도 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가 밥장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얘네들이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에 엄청난 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에도 벌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3, 4번, 2, 3번 사이에도 벌이 빼곡하고 3, 4번에도 빼곡하고 전부 다 벌이 남아 돌아간다고 그래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놈들은 산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산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위로, 이제 우리가 밀 이렇게 얘기하죠. 꿀을 먹어서 위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헛집을 짓고, 이 헛집에 저장할 꿀이 밑에 없다면 여기다 숯벌 산란을 하기도 하고, 또 산란을 하기 위해서 계속 꿀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 헛집에 꿀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헛집 상태만 보고도 첫 번째 보는 놈보다 요 놈들이 공간이 좁다, 이런 느낌을 딱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좀 있으면 요 헛집에 꿀을 끌어올릴 겁니다. 왜? 야네들이 지금 너무 빡빡해요. 이놈들은 공간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헛집을 지어냅니다. 헛집을 지어내고, 여기 보면 지금 이놈들은 숯벌 생산 들어간 거죠. 안에 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알이 하얗게 보이시죠? 여기 알이에요. 여기 숯벌 생산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도 여지없이 왕대를 달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숯벌을 상단에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건 왕대를 달겠다, 그런 얘기예요. 집이 좁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보면 요 라인의 밑에 요 라인 밑에 왕대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 헛집을 진 아래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증소를 해주면 좋죠.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야, 벌이 많네, 증소를 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증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온재 있죠. 그 보온재와 6번 장 사이에 벌이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요. 협소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안에 공간이 부족하고 위에 헛집을 많이 지어올리고 아직 내가 보기에는 날이 좀 춥다는 의미죠. 날이 추우니까 증소 대신 뭘 한다? 공간 확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 이제 벌들이 2마리 3마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겹게 이 안에서 깝깝하게 있던 놈들이 이제 노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봉 나이가 든 벌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이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간 확보라고 그래요. 조금씩 공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 공간이 너무 넓어지면 어떻게 한다? 이놈들이 여기서 헛집을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안 되고, 벌이 여기는 지금 기존에 한 마리밖에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조금 늘려줘서 2이나 3마리 정도의 벌이 이쪽에처럼 이렇게 양쪽에 벌이 붙어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확보를 하면 헛집을 져버린다. 그럼 나중에 뒷감당이 어렵죠. 그래서 약간만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보온재를 옆으로 벌려주면서 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주는 거죠. 뭐 여러분한테 그럼 그 공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시면, 이 소비와 소비 이 간 사이입니다. 요 간 사이는 확보를 해주시면, 그러면 벌이 2마리씩 3마리씩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요 소비와 소비 간 사이에 보면 벌이 왼쪽에 붙어 있고 오른쪽에 붙어 있고 양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마리만 붙어 있었잖아요. 더 이상 벌이 못 들어가니까 한 마리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쪽과 소비와 소비 사이 떨어진 만큼 보온재를 벌려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쪽으로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는 놈들, 지금 꿀을 채취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좀 나오고 화분 가지러 갔다 와서 꿀을 채취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이 든 벌들이 쉬려고 하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날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더 이상 조치를 안 해주면 이 뒤쪽으로 벌이 이제 몰려듭니다. 뒤로 덕지 붙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공간을 확보해주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이걸 완전히 뒤로 붙여주는 겁니다. 보온재를. 지금은 아직은 저녁에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확보해주고 여기서 넘쳐나고 계속 헛집을 상단으로 지어 올린다. 그러면 보온재를 완전히 밖으로 밀착시켜주면 노봉들이 이 마지막 장에 덕지 겹으로 감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상태로 계속해서 나는 유지를 하고 싶다. 증소도 좋지만 증소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이 소비에서 최대치로 늘리면 노봉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장 가지고, 현재 지금 여긴 6장이잖아요. 6장 갖고 계속 최대치의 벌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시 꽃이 딱 피면 위에다가 막개상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 공간을 확보해주고 얘네들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벌이 차면 야를 보온재를 완전히 밖으로 붙여주거나 또는 빼내거나,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앞에 있는 1번 장과 밥통간에 공간을 벌려주는 겁니다. 헛집을 못 질 정도로 팍 벌려주는 거죠. 이게 6장 가지고 아까시 꽃이 필 때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양쪽을, 왼쪽도 오른쪽도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헛집을 못 치게끔. 그러면 춥죠. 자, 춥게 만들어야 되니까 보온재 빼내야 되겠죠. 보온재 빼내고 양쪽에서 찬바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얘네들은 겹겹이 쌉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동을 적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소비와 소비 간 사이를 정말 눈에 티도 안 날 정도로 1mm 정도 조금씩 벌려주는 겁니다.
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와 소비 간 사이를 조금씩 벌려줘요. 그러면 벌이 2마리만 들어갔던 게 3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그걸 감싸서 벌들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위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벌을 단상에서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시간이 없거나 또는 내가 취미로 하다 보니까 벌을 잘 못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분봉 나버리죠. 이 조정을 잘못해 버리면 분봉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가 힘드니까, 소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들한테는 불리하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취미로 하고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벌을 제대로 관리 못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방법을 쓴다, 6장으로 아카시 때까지 잡아주겠다,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분봉열 터져버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좀 춥게 해주고 자꾸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래서 노봉들이 한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카시 때까지 여러분이 벌을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고 하죠? 역계상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역계상을 올려야 하는 이유. 왜? 역계상을 올려놓으면 지네들이 컨트롤해요. 지네들이 컨트롤하고, 지네들이 산란 나가고 싶으면 단상으로 내려와서 산란 나가고, 추우면 그냥 계상에 모여 있다가 따뜻할 때만 벌들이 단상으로 내려와서 놀다가 또 추우면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역계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편하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요 소비 6장 가지고 여러분이 단상으로 아카시 때까지 벌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벌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벌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벌하고 같이 산다? 벌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취미하는 사람이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 이건 바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역계상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역계상을 올려놓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벌들이 알아서 합니다. 좀 추워진다? 그러면 2층으로 올라붙고. 왜? 역계상이라는 건 이 씨발 것들은 차단을 해도 계속 오네. 자, 역계상이라는 건 단상에 있는 벌을 2층으로 통째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들이 냉피해를 봅니까? 보지를 않아요. 냉피해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건강하다. 그러면 노봉들이 단상으로 내려와서 놉니다. 단상으로 내려와서 놀다가 날씨가 추우면 2층에 딱 올라붙어서 새끼들을 보호해요. 야네들이 그만큼 산란을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추워서 안 가는 거예요. 추워서 산란을 못 가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지네들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산란이 많이 가면 좋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산란을 많이 가서 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산란을 안 가는 것보다 잘 가는 게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산란을 적정량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적정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계속 산란하고 태어나고 산란하고 태어나고를 그냥 왕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산란과 생산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6장 가지고 아카시
꽃이 필 때까지 벌을 가둬놓는 사람이 최고의 벌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6장 갖고 최대로 잡아놓고 있다? 그러면 노봉들이 그만큼 노동을 적게 하죠. 노동을 적게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남아 들어갑니다. 힘이 남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이 60은 노인으로 보지 않는다. 왜 그러죠? 먹는 게 좋아지고 모든 게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육체가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내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먹는 게 좋아지고 노동을 그만큼 안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닳지를 않는다. 닳긴 닳되 조금씩 옛날에는 한꺼번에 1cm씩 닳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꺼번에 1cm가 닳는 경우가 없다. 1mm가 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길어졌다. 60은 노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벌들도 6장을 가지고 아까씩 꽃이 필 때까지 잡아놓을 수 있다면 벌들이 충분히 꿀을 채취하러 갈 놈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놈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다량의 꿀을 갖고 들어와서 채집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거죠. 벌은 무조건 산란을 폭발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벌을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겠지만, 그러려면 분봉열이 강한 놈들을 키우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취미로 내가 먹을 벌, 내가 먹을 꿀,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당에 6장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계상을 해놓으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역계상을 해놓으면 아까씩 꽃 필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그게 가장 적절한 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봉을 하고 분봉을 해서 돈을 벌겠다, 벌 팔아서 돈 벌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벌을 쓰는 게 아니죠. 이런 벌 쓰지 말고 로얄 제리벌을 쓰면 됩니다. 로얄 제리벌은 뭐예요? 분봉열이 굉장히 강해요. 조금만 깎아보면 분봉열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벌을 사면 어떻게 된다? 내 봉장 초토화된다. 왜? 계속 분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을 꿀 내가 생산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아니 이러한 기술을 모른다면 역계상을 올려서 벌을 놔두면 남들 뺑이 칠 때 나는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아까씩 꽃이 피면 꿀만 채취하면 끝납니다. 자, 노동은 최소화하고 꿀은 최고치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역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소비를 밖에 내놨죠. 좀 다 파먹었습니다. 물론 이 파먹은 게 토봉이 와서 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봉장에 양봉이 와서 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먹을 게 이제 좀 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양봉이 와서 이걸 파먹었다면 자네들은 먹을 것에 목숨을 거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보면 다 파먹었죠. 전체 다 파먹었습니다. 꿀이 있는 부분은 전부 싹 다 뜯어서 지네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내 벌의 활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 안쪽에 요만큼 파먹고 요만큼 남아 있잖아요. 자, 요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파먹었죠. 안쪽에 하얀 건 곰팡이입니다. 저온 창고에 들어가도 곰팡이가 쓴다. 자, 요것도 좀 기팅해 보면 하나도 안 파먹었죠. 근데 반대편은 다 파먹었잖아요. 다 파먹어 버렸죠. 꿀 있는 데는 싹 다 뜯어 버렸습니다. 뜯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줍니다. 왜? 날이 따뜻하면 요놈들은 또 나와서 꿀을 찾을 거예요. 그 따뜻한 날 나와서 꿀을 채취해 갈 수 있도록. 자, 여기도 보면 하나도 안 파먹었죠. 그러니까 야도 뒤집어 주는 겁니다.
제가 벌을 보면서 벌의 활동성 보고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밥장을 내놔서 얘네들 활동성을 저녁에 보는 거예요. 요만큼 그대로 남아있죠. 꿀.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또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일을 가고 나면 얘네들이 그날 얼마나 먹었는지를 보는 거죠. 와서 얼마나 먹었는지를 보면 그만큼 꿀이 소모된 만큼, 이 외부 밥장에서 꿀이 소모된 만큼 얘네들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주위에 토종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토종벌들이 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이게 거의 양봉이 파가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토종벌을 조금 해가 있을 때 왔을 때 토종벌을 못 봤어요. 토종벌이 안 온다는 얘기죠. 토종벌이 안 온다? 또 낭충봉화 부패병이 돌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왜? 양봉보다 토종벌이 먼저 와서 설치는 거거든요. 밥장을 놔두면. 밥장을 놔두는 첫 번째 이유는 토종벌이 양봉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밥장을 놔두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계속 양봉통 입구를 찝쩍찝쩍 건드리고 벌들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이렇게 밥장을 놔두면 벌들한테 찝쩍거리지 않고 여기 와서 꿀만 빨아간다. 그러다가 토종벌들이 이제 분봉하잖아요. 초봄을 분봉할 때 요놈들은 이 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사를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다, 일석삼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간만에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관계로 오후 일을 제가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통을 한번 열어봤어요.